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경기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또 처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여러 번 슬픈 경험을 하고 다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먼저 재수 이상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힘든 시간을 가지고 다시 시험을 보셔야 돼서 상심이 크시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항상 공부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합격을 위한 새로운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해서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학년도 졸업을 하고 2022학년도에 1차 합격을 했다가 최종 탈락을 한 후에 제가 이제 군대 연기가 불가능해서 군대를 갔다 와서 작년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어, 이제 저는 1차 때 2점 차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2점 차로 합격을 해서 2차 때도 최종적으로 2점 차로 합격을 했는데 어, 정말 간당간당했죠. 또 이 2점 차에 보면은 제가 62명 중에 48등이었으니까 고작 2점 차이로 열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1점 1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1차 공부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1차 컷으로라도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사실 조금 더 높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0점 이상 점수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했던 목표가 80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 1차 점수가 거의 80점이었고, 또 이게 굉장히 많은 변수 때문에 제가 고작 2점 차로 합격을 했지만, 이 80점이라는 점수가 엄청 높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험에는 컷이 높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목표를 높게 잡아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10점 이상 1차에서 높게 받더라도 2차 시험 때 그 성적이 저를 합격시켜준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정말 모든 시험을 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2차 시험에 마법사가 계십니다. 이제 조이쌤이라고 선생님들이 이제 어, 2차 공부를 할 때 그 저희 지스쿨 강의를 잘 들으시면 정말 2차를 정말 잘해주신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꼭 패키지로 들어서 2차 도움까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 합격까지 가는 길에서 저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4월 때 개인적으로 학원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도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이 저는 집중 시간이 5시간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공부 시간을 아무리 늘려도 5시간이 넘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공부 효율이 거의 0%에 가까운 정도까지 내려갔었는데 저는 이 5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저는 특히 좀 밥을 먹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점심을 과감하게 거르고 이제 하루에 한 끼를 먹어가면서 공부를 했었고 또 이제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오전에 공부를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수면 패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유튜브에 그 비행기 소리가 나는 ASMR을 기상 시간에 끝나게 맞춰서 틀어놓고 아침에 이제 그 도착 알림 방송을 들으면서 깰 수 있도록 하였고 저는 이제 집에 개인적으로 IoT 조명을 구입을 해서 제가 기상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 활용을 했었고 또 이제 쉬는 시간에 저는 좀 인지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 집중력을 다시 제 공부로 돌리는 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유튜브에 이제 제가 알지만 잘 안 봐도 되는 약간 저의 인지적인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유튜브 영상을 좀 틀어놓고 제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개인적인 특성이라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전략을 활용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개인의 약점도 있을 것이고 강점도 있을 것인데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선생님들만의 다양한 전략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수면 시간을 많이 줄인다거나 혹은 이제 집중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11월 나아가서 제가 2월이라고 썼지만 저희가 1월 2차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문을 닫고 나오는 마지막까지 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수면을 줄이는 것보다 수면의 질을 늘리고 공부 시간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단 제가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7월부터 8월 모든 선생님들이 체력의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순간입니다. 날씨가 덥고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7, 8월쯤 되면은 공부를 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점점 공부 시간이 줄어드는 걸 경험하게 될 건데 그때 이제 정말 관리를 잘 하셔서 마지막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구체적인 공부 방법보다는 이제 어, 긴 기간 동안 좀 다양한 전략이나 좀 마인드셋 같은 것들을 위주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수 선생님들께서는 1, 2월에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3월부터 6월에 심화 이론, 7월, 8월부터 문제풀이, 9월부터 11월까지 모의고사로 진행되는 저희 서진기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가실 건데요. 보통 이제 초수 하시는 분들은 1, 2월 강의 굉장히 잘 따라오시고 열심히 잘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심화 이론이 진행되는 시기에 많이 힘의 부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도를 맞춰가는데 어려움을 좀 느끼신다면 본인이 놓친 부분들,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놓친 부분은 체크만 해놓고 일단 진도를 따라가는데 좀 더 집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진도에 맞춰서 같이 나아가지 못하면 밀린 내용을 공부하다가 밀린 내용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내 공부 템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7, 8월이 되었을 때 더위 때문에 모두가 지치는 시기가 됩니다. 특히 작년도 그렇고 날씨 최근 경향을 보았을 때 9월 중순까지도 체력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타협점을 하나 찾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타협점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나에게 하루에 쉴 시간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공부 패턴에 따라서 뭐 7일 내내 꾸준히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6일만 하고 하루를 쉬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이제 6일 중에 스터디를 구성하시거나 뭐 저처럼 학원을 갔다 오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건 간에 내가 공부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꼭 내 정신적인 회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7, 8월 안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충분히 정신적으로 쉴 수 있는 아예 스케줄을 비워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비싼 음식이나 먹고 싶었던 것 아니면 놀러 가고 싶은 곳을 간다던가 그렇게 하셔서 이게 저희 이제 또 뇌과학적으로 이 도파민이라는 것이 굉장히 과다하면 또 안 좋기도 하지만 저희가 스트레스나 이렇게 체력 소모로 인해서 지친 뇌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도파민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나에게 도파민을 줄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월을 지나고 났을 때 7, 8월을 잘 이겨내신 선생님은 굉장히 힘들고 지친 상태일 겁니다. 또 잘 이겨내지 못하셨을 때는 뭔가 집중이 잘 안 되고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공부와 멀어지는 시간이 많아졌을 겁니다. 결국은 잘 이겨내도 힘들고 잘 이겨내지 못해도 힘든 건 똑같지만 어쨌든 이제 개인적인 공부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9월부터는 이제 어떤 상태이든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는 몰아붙여야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9월부터 11월까지 스퍼트를 내기 위해서는 7, 8월 때 좀 쉴 수 있는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간을 꼭 갖춰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는 거의 5시간씩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성 두통, 저는 막 두통이 생기더라고요.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도 정말 다시 또 이 시험을 준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너무 강했다 보니까 그렇게 저를 계속 몰아붙여 가면서 시험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중요도로 치면 9월에서 12월이 거의 50% 비중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암기나 지식 형성 같은 게 7, 8월 안에 다 끝날 수도 있지만 이 9월부터의 공부들은 나의 암기보다는 내가 시험장에서 문제 정확한 정답을 쓸 수 있느냐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11월이 되어서 시험장에 도착하고 문제를 푸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시험장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헷갈리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 시험에 붙기 위해서 내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쓰고, 모르는 것은 답변을 맞도록 잘 찍고, 헷갈리는 것을 안 헷갈리게 잘 걸러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헷갈리는 내용은 서브노트나 오답노트를 활용하여서 잘 정리해 두고, 모르는 내용은 시험장 당일에 정말 빠르게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한두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볼 수 있는 서브노트를 무조건 만들어서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 첫 교실을 들어가기 전에 시간도 있고, 저희가 교육학을 보고 난 이후의 시간도 있고, 1교시가, 2교시가 지난 이후에 시간도 있는데 이 사이에 제가 열심히 본 내용들 중에 실제로 문제로 나올 적도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잘 들고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는 것을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이 있겠죠. 이것은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한 해 정도 공부를 하셨다면 아주 잘 알만한 헷갈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삽입교수와 분산시도입니다. 사실 이 삽입교수와 분산시도 중에 삽입교수는 이제 중등 입장에서 조금 소홀하게 보게 되는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풀 때는 이제 해설도 듣고 충분히 설명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풀 수 있지만 이게 시험장에 직접 나오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고 뭐가 맞는지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9월부터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활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직관으로 바뀌어서 아, 감히 이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썼는데 실제로 맞는 경우가 되는 것들이 이 9월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수많은 변형 문제, 이제 서진 선생님이 주시는 9월부터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들 너무 상심하거나 화내지 마시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낯가림을 견디는 능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주시니까 열심히 풀어보시다 보면 그게 이제 11월 때 실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까지 이론을 익히는데 많이 주안을 두시고 그러면서도 나에게 당근을 많이 주면서 9월부터 있을 채찍질을 열심히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교육학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잘 보시면 제 화질이 좀 안 좋지만 이렇게 교육 과정에 대한 제 서브노트를 일부 발췌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내용이 간략하거든요. 제가 1차 시험장에 들고 간 교육학 서브노트 단 7페이지였습니다. 이렇게 짧게, 작게 교육학을 압축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반드시 암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공은 저희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많지만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핵심 키워드만 존재하게 된다면 답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교육학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고 분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사 같은 것들을 다 떼어내고 핵심 키워드만 남기기 위해서 많이 주안점을 두어 압축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 최종 본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준비하시면서 점점점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학이라는 것이 조금 우선순위가 밀리기도 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 특히 이제 암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하여서 공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공부할 때 역질문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교육과 중심 교육과정. 예를 들면 이렇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 장점, 단점을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 자료만 보면 형식 도서를 기반으로 하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 지식의 전달이 용이하고 구성 및 평가의 용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학생 흥미나 필요, 능력 요구에 대한 것을 무시하거나 고등정식 능력이 함양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라는 내용을 인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시험장에서 이 자료를 보게 된다면 그걸 쉽게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하는 자료들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학에도 암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RCS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전략들 세부적인 것까지 다 외워야 되고, 특히 자주 나오는 이제 구성주의 관련된 내용들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만들어서 저는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시간 동안 많이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법과 총론도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요. 이 법과 총론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법과 총론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워야 되는, 정말 조사 하나까지도 까다롭게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법을 예로 들자면 주체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대상에게 행해하여야 한다. 이런 형식적인 멘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외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형식들에 대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암기를 하신다면 실제로 좀 많이 압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총론 같은 경우에도 총론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학생의 교육적 요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핵심 키워드 같은 것들을 인지하게 된다면 암기하실 때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좀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게 총론은 다 암기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강론에 있는 내용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시험을 준비하게 되다 보면 타협하는 경우가 많고 또 강론이 점점점 빠지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특히 일상생활 활동 같은 저희 특수교사와 관련된 강론들은 많이 좀 챙겨가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도 내가 방향성을 알고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공 관련 내용인데요. 선생님들이 이 전공 관련해서는 저보다 더 공부 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다른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시험을 볼 때 전환교육과 사전과 평가에 관한 내용들을 챙기지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설 때가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 다음에 나온다거나 학습 장애가 나오는 등 이렇게 분량이 많은 과목들 이후에 나와서 좀 많이 소홀하게 챙겼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최근에 물론 이제 학습 장애나 이런 긍정적 행동 지원이 훨씬 더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 경향을 보면 전환 교육이나 사전과 평가도 무시하지 못하는 비중으로 반드시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공들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이제 KABC와 같은 비언어적 평가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좀 더 자신 있게 풀었었기 때문에 뿌듯하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제 카람기, 사실 카람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고 그거에 더해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항상 단계를 무조건 외우는 생태학적 목록법, 단계를 암기하는 데 있어서 단계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활동, 내용의 맥락 같은 것들을 반드시 체크해 두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문제를 분석해 보는 과정에서 깨달았던 게 이제 단계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그 단계의 세부적인 활동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암기에 더해서 이해하는 과정도 반드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터디 부분인데요. 정말 잘 맞는 선생님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기상 스터디를 하면서 같은 선생님과 법, 총론, 인출, 스터디, 그리고 교육학까지 겸한 짝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사실 원래는 기상 스터디를 위한 스터디였는데 저희 둘 다 이제 욕심이나 열정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상 스터디는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지치지 않기 위해서 오전 8시에 전화를 통해서 기상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법이나 총론을 그냥 한 1조 혹은 몇 줄 정도만 읽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아침에 깨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착석 스터디까지 해서 점자 문제를 제출해서 이제 기상하고 1시간 이내에 인증샷을 올리는 방향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또 이제 그 이후에 법총론 인출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범위를 정해서 룰렛을 돌려서 랜덤으로 나오는 부분을 인출하는 방향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강사님이 달랐기 때문에 이제 과목별로 정해서 일주일이나 2주일 간격으로 그냥 양심껏 알아서 인출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스터디 운영이 저는 굉장히 잘 되어서 너무 만족스러웠던데요. 이 부분에 가장 주요했던 것들은 스터디에서 조율이 너무 잘 되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8시에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다가 조금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서로 이야기를 해서 6시 반에 기상하는 식으로 시간을 바꾸었다가 또 지치는 시점에는 다시 7시나 뭐 8시 이렇게 시간을 늘리기도 하는 등 페이스 조절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이제 인출에서 서로의 맞고 틀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보다는 정말 법과 총론, 교육학을 끝까지 들고 가기 위한 용도로 활용했기 때문에 조금 부담 없이 스터디를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선생님들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지치는 시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스터디를 이어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2차 시험 관련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내 성적이 정말 꽈락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부 11월까지 열심히 하지 않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 말은 모두가 다 비슷한 수준에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떨어진 것 같을수록 1차 합격에 컷에 가깝게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절대 속단하지 마세요. 제가 특금 카페에서 봤던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 1차 합격자 발표 후에 서진 선생님의 기본 이론을 중고로 파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말은 떨어질 줄 알고 이론 공부를 하다가 1차를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 1차 컷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정말 2차 시험 준비할 때 후회를 엄청 많이 하십니다. 아마 다른 합격자 강의를 보시면 알게 되실 건데 정말 잠깐만 쉬고 1차 발표 이후에 실시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최종 발표 후 2차 시험을 본 후에는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1차 시험 보고 정말 잠깐만 쉬고 꼭 열심히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인데요.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다녀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장수생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합격해서 교사가 되었다는 기쁨보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게 너무 기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공부하느라 바쁘신 선생님들의 노고를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들이 저의 좀 개인적인 경험이 많은 내용이고 선생님들한테 효과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맞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의 합격 수기가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꼭 내년에 현장에서 뵐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